뭐 사실상 다음 주 추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 브릿지바이오가 상장을 했는데 성장성 특례를 했고, 그런데 성장성 특례인데 네, 그게 뭐요? 풋백 옵션이 작용하는 가격이 54,000원이라고 그랬었는데 54,000원까지 왔었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거는 뭐 꽃놀이패 아니냐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얼마까지 갔냐면 지금 지난주 이 시간에 54,000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57,000원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요. 브릿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1조 4천억, 1조 5천억, 뭐 초대박 기술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감안하면 5천억, 지금 3천억대는 아직까지는 비싼 거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이 5종목은 바로 이 종목들입니다. 아무래도 이 경기 방어주들, 내수주들이 흐름이 좀 좋을 수가 있겠죠. 지수 때문에 버겁게 올라왔었던 IT 쪽보다는 물론 IT도 실적이 아예 좋은 5G나 일부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종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보다는 대주주들이 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던졌었던 종목을 추가로 산다고 본다면 오히려 이런 종목이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바이오는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ABL 바이오라든가 뭐 알테오젠 같은 종목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제가 늘 여러분한테 세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올바이오와 녹십자셀 그리고 한스바이오 이 세 종목은 실적이 좋으면서 재료가 많은 종목이다 했죠. 원래 아마 가장 화려한 종목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녹십자셀이 아닌가라 보여집니다. 이문세 씨 같은 경우는 미 글로벌 임상 아마 3건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장암 카티트 같은 경우도 내년에 글로벌 임상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임상 4건이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녹십자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한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건이 하나 터졌죠. 네, 바로 이 엘레간이 자, 엘레간에 무슨 특이한 암이 희귀암이 두 번째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아무래도 2세대 자, 인공 유방 보형물을 공급했었던 건 엘레간이었습니다. 약간 뭐 거칠거칠한 면에 있는 2세대 걸 썼는데 최근에 이런 풍선같이 물이 드는 풍선 같은 이런 3세대 말캉말캉한 느낌의 3세대로 한스바이오가 대박을 치고 있죠. 알레간을 꺾었고 멘토도 꺾었습니다. 그런 이 한스바이오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뭐 이 중국과 미국 빼고는 대부분은 다 엘레간과 좀 경쟁을 하고 있고 현재 150만 명에게 시술했는 게 바로 이들이 개발한 벨라질 마이크로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언제든 지금보다는 실적이 훨씬 더 나을 거니까 갑자기 대형 재료가 뜬다면 지금 그 CFDA 허가가 만약에 허가를 받게 되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거의 뭐 지금보다 더블 가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국내 시장의 10배나 큰 시장이 되겠고요. 미국도 들어가려고 미국의 텍사스 쪽인가 거기에 뭐 스마트 팩토리를 좀 짓고 있다라고 하고요. 연 지금 3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를 국내에 완공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년에 생산량이 아마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폐기물 쪽은 이제는 실적이 잘 나오니까 그동안에 여러분에게 사천 매립장과 강양 매립장에서 이제 노다지가 쏟아지고 있다. 마진 50%짜리 이 사업이 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200억이 나왔었는데 지금 분기 영업이익이 100억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작년에 2배 가까운 영업이익이 이제부터 나오게 되겠죠. 아마 내년에는 120억 이상 나오면서 한 500억까지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마진은 뭐 엄청나죠. 근데 시가총액이 3천억 됩니다. 인선이엔테가 언제까지 3천억에 머물지는 않겠죠. 그래서 폐기물은 진입장벽이 가장 높다. 뭐 대통령 할애비도 이건 뭐 폐기물 쪽은 허가를 못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꼭 갖고 가세요. 해서 Y엔텍과 인선 ENT 최근에 이제 코엔텍도 가격적 매력은 좀 있습니다. 뭐 그거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오로라가 12월 달에 대주주들 물량들이 아마 나와서 그나마 이 정도로 견뎌낸 겁니다. 지수 자체보다 훨씬 흐름이 좋죠. 이제는 어느 정도 그 흐름 물량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 보여지고요. 수익 가치만 하더라도 분기 영업이익이 6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200억 정도의 수익 가치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 1,400억이면 너무 싸죠. 유보금만 하더라도 거의 한 2,000% 정도 유보금이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싸도 너무 싸다 보시면 되겠고, 이제 아기상어 같은 25,000원짜리 아기상어 왕국, 지가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죠. 이것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내년에는 아마 새로운 또 수익 모델도 있을 거라 보여주고, 유아 친구들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로 또 방영이 시작이 됐으니까 오로라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캐릭터의 가치가 뭐 5천억이 된다는 말도 있고요. 자, JC케미칼은 기술적으로 양분양 패턴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마 연초가 되면은 정부의 이런 탈원전 정책이나 해서 이런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디젤에 관련해서는 JC케미칼이 거의 뭐 자기들은 이 부분의 매출 비중이 한 80%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바이오 디젤 그러면 JC케미칼 이거 하나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